오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전교조가 촌지 근절, 체벌 금지 등 교육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노조 문제 등 해결할 숙제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권종호 전교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위원장입니다. 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예, 지난 30년 전교조가 실천해 왔던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교육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체벌이나 촌지가 금지된 것, 그다음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 그리고 혁신학교가 일반화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전교조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전교조가 끊임없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 그 중심에 네.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이 있었고요. 이 조합원들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1989년부터 전교조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해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힘들었던 점은요. 89년에 제가 조직에 입직하자마자 전교조 결성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 해직이 됐었고요. 네. 그렇게 해직되면서 동시에 지금의 아내도 같이 해직이 돼서 사실 부부 해직 교사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94년에 복직할 때까지 좀 생활고를 많이 겪었고요. 의미가 있었고 기억이 남았던 것이라면 어쨌든 한 10년 정도의 비합법 시기를 거쳐서 네. 전교조 99년에 합법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게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전교조가 지나치게 정치적 색깔을 띠면서 교단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 그런 지점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교육 문제에서 교육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 정치의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의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다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교조가 결국은 이제 학교 현장에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런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개입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교조의 좀 반대 지정에 있는 보수 지정에서 의도적으로 좀 색깔을 더 씌우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과 함께 학교 현장의 문제를 바꾸기 위한 일에 지제는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교조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전교조가 2013년 이후에 7년째 법외 노조 상태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13년에 아시는 분 많이 아십니다만 박근혜 정권 때 이 국정농단과 사법 재판 거래 피해자가 네. 대표적인 피해자가 사실은 전교조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 당시에 민주노동당과 전교조를 표적으로 해서 해산 작업에 나섰던 것이고요. 그 해산 작업에 도움을 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이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과 재판 거래 증거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농단과 재판 거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가 여전히 법적인 지위를 박탈을 당한 채 7년째 이제 법외 노조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2013년에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적 지위를 빼앗을 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전교조에 해고자가 9명 있고 이 해고자가 9명 있는 것 때문에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제대로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외 노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교섭이 좀 불가능하고요. 교육부와의 중앙교섭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시 2016년에 법외 노조 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해고자들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정규조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안에 해고 네네.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정규조가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데 정규조 내에서는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정부가 그동안 선입법 후 비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네. 정부가 나서서 이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거의 식물국회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국회에서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국회에만 자꾸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국은 이 정부가 이 정부적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은 이제 정부가 만약 진짜 비준 동의안 제출이 정부의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함께 정부가 행정적 조치로서 할 수 있는 정부적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정부적 법외노조의 근거가 됐던 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위항인데요. 네. 이 대표적인 합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정부의 법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가는 것과 동시에 합법 조항인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위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조처가 없을 경우에는 좀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까지 정교조가 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네. 그 스스로도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규적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적으로 풀어달라고 탄원하고 청원한 형태로 지금 이 정부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정규조 창립 30주년입니다. 사실은 정규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아직 여전히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네. 그런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지지라든가 지지를 처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5월 29일 내일부터 6월 11일까지 저희 전국에 1만 개 학교 분회 총회를 개최해서 네. 그 분회 총회 결의를 모아서 6월 10일에는 현 정부를 규탄하는 교사 결의대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교조 30주년을 맞아서 권종호 전교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